이런 형식으로 또 만나는 것도 우리가 처음이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설주환 변호사님을 워낙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리고 친한 저 형아라서 방송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니 네.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진짜 모시고 싶었어요. 워낙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도 물론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워낙 진짜 사적으로도 제일 친한 제가 맞아요. 현역 국회의원 중에 제일 친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시장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그럼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 캠프의 오늘 기조는 뭔가요? 회의를 하셨을 때 오늘 첫 일정이라든지 오늘 첫 캠페인을 첫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오늘은 스토리라인이 괜찮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혹시 제작진에서 오늘 그 오세훈 후보 일정과 정원호 후보 일정 비교해 놓은 거 저희가 아까 방송에서 올렸었는데 한번 일정 한번 보여주시면서 좀 말씀을 그럴까요? 이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올라가는 동안 오늘 복장이 불량한 이유는 네, 원래 선거복 빨간색을 입고 있다가 맞아요. 근데 그 이게 언론사의 유튜브이기 때문에 선거복을 입으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급하게 있는 아무 자켓이나 그냥 걸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의 복장 불량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예.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강북 전성시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네. 그 앵커께서 정확하게 보신 게 네. 지금 보시면 처음에 강북구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강북구 보면 삼양 사거리가 첫 시작입니다. 네. 강북구 삼양동이 원래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잘하는 곳이에요. 아, 맞아요. 이게 대부분 오세훈 시장이 뭐 강남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데 네. 삼양동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아. 본인의 뿌리로부터 내가 서울에서 그러네. 자라온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보시면 이제 강남역 순회는 뭐 유세 일정은 아니고 네. 7시가 이제 사실상 마지막 일정인데 아. 저때 보면은 그 청계광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감사의 정원. 아. 오세훈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감사하는 하루. 아.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서울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서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상징을 담은 첫 일정과 끝 일정입니다. 아니 이따가 캠프 출정식 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야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되게 정원호 캠프 이 상대방 캠프에 대한 분석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원호 캠프 오늘 보니까 일정을 보니까 GTX-A 뭐. 생각보다는 좀 적어요. 네, 뭐 글쎄요, 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아침에 인터뷰하시고 뭐 그냥 출정식 하나 있고요. 출정식 하나 그다음에 있고요. 건대 입구 갔다가 GTX 노선 삼성역 들렸다가 그다음에 옆에 있는 고속터미널 그렇죠. 가고 강남 그다음에 스퀘어도 강남 가고. 사고 강남 스퀘어까지 가는 일정이더라고요. 지금 뭐 정원호 캠프에 대한 분석은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캠프에서? 뭐 물론 그렇고요. 네. 정원호 후보 캠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후보 때문에 고생을 좀 하는 캠프다. 아 왜요? 후보가 우리가-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 흑백요에서도 많이 그 다뤘지만은 네. 이 정원호 후보의 이른바 똥보를 전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캠프가 너무 그러니까 후보가 대응을 못하면 캠프라도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데 네. 후보가 계속 헛발질을 하는데 네. 캠프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후보의 아마추어 캠프. 네. 그러니까 덩치만 큰 그러니까 뭐 메모드급 뭐 선대이다 해가지고 뭐 대선급 선대이죠. 굉장히 뭐 현역 국회의원들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럼요. 네. 그건 이제 등치만 큰 거죠. 비만한 캠프인 거죠. 그거는 뭐 뭐 덩치가 큰 게 아니라 네. 그냥 살찌고 비만하고 네. 동맥경화 걸려 있는 캠프.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정원호 후보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95년도에 정원호 후보의 폭행 사건부터 그렇죠. 이제 한번 짚어보면 네. 정원호 후보는 그동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폭행이었다, 다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본인만 처벌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툼이 아니라 그 이유도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의원이 공개한 것은 맞아요. 양천구 속기록에 있는 내용인데 맞아요. 아니 이게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다시 한 번만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처음에 그러니까 네. 이가 그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네. 그러니까 지난달 12월이었나 아마 네. 그 이 정원 후보의 전과 문제가 불거지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5.18로 인한 인식 차이로 인해서 당시 뭐 민자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신정당의 네.
뭐 비서관과 싸웠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양천구 속기록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근데 그때 이 저 정 비서는 네. 이거는 정원호 같은데 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원호의 해명과 전혀 다른 정황이 저 속기록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술을 15만 원 마셨고 그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하다가 주인이 네. 제지하자 네. 뭐 협박을 했고 그 이후에 말리는 저 뭐 민주당 비서관을 저 두들겨 패고 말린 시민도 패고 온 그 경찰관도 두들겨 패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지저분하고 추잡한 주폭 사건의 단면이 네. 양천구 속기록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 봐라 이거 그럼 5.18은 어디에도 여기서 찾아보기 어려운데 네. 심지어 제가 속기록을 공개하기 이틀 전에 주진우 의원이 판결문을 공개를 했는데 네. 그 판결문 내용에서도 5.18이라는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5.18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5.18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질 않아요. 네. 속기록에서도 등장하지 않아요. 당시 신문에는 보도된 신문에는 한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한국일보였나? 근데 웃긴 게 그 보도된 신문 중에서는 네. 당시에 정원호 후보가 네.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증언을 한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의 내용도 좀 엇갈리는 상황이고 판결문과 속기록 내용은 그 어디에도 5.18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정원호 후보는 일관되게 판결문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아니 판결문 아무리 봐도 5.18 내용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속기록이라고 하는 게 네. 우리 앵커께서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시죠. 형사 네, 전문 네. 변호사시니까 다 네, 아시잖아요. 네, 네. 누가 봐도 당시에 그 구의원이 조서를 읽었다는 느낌이 확 드시잖아요. 약간 그래요. 그쵸? 네. 그거는 제가 알아본 바도 조서가 맞아요. 제가 알아본 바에 근데 의하면. 지금 아마 조선은 아마 폐기가 돼 있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는 아마. 그게 하도 오래된 사건이라서 네. 그게 이제 왜냐면은 보시면은 아까도 우리가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뭐 1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뭐 그 50m를 도주하고 보시면 뭐 2주 진단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네. 저기서 피해자들이 네. 입은 피해 상황과 판결문의 상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속기록의 내용과 네. 판결문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병행 가능한 내용이고 네. 그 판결문에 보면 정치 관계 등이니까 네. 그 등 안에는 5.18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주폭 사건 그다음에 뭐 2차 강요 외박 사건 뭐 네. 외박 강요 이런 사건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결코 두 개의 내용이 배치되지 않고 아니 그러면 지금 정원호 후보 측에서 얘기한 건 당시 합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그렇죠. 폭행 피해자와. 근데 어제 그 TV조선 인터뷰에 보면 우리 인터뷰에 한번 인터뷰 내용이 있죠. 저희 그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좀 틀어주시면 그분의 어떤 음성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합석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저는 피해자로서 부지를 맞아서 피해자고 정신적으로는 모르는 게 제가 5.18을 마치 이야기해서 맞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터뷰에 나와야 되고 겪었던 이야기를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평생을 살면서 당신이 5.18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런 제 삶의 계적이 있는데 저를 그걸 끼워여서 저한테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죠. 술을 각자 마셨을 거 아닌가. 근데 어느 순간 막 소란스럽고 다툼이 벌어지니까 저는 이런 걸 보니까 말리러 가는 거지. 말리러 갔는데 그때 일방적으로 두 사람한테 내가 맞은 거죠. 근데 입이 다 터지고 안경이 풀리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눈이 너무 많이 나쁘니까 일방적으로 뭐 제가 폭행을 당한 거죠. 지금 김석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은호 후보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하나하는 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 둘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위압감이 엄청 컸죠. 앞이 전혀 안 보이는 데서 그 두들을 패니까 생명에 약간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하에 유언 소인데 반란주제. 네, 이 보니까 이분의 얘기가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같이 합석을 해서 술을 마셨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합석에서 아니 그 인터뷰 네. 내용을 들어보면 네. 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이거 뭔 술을 같이 마시냐 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갑자기 저기서도 지금 피해자께서 유흥업소라는데 유흥주점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네. 유흥주점에 가서 유흥업소에 가서 네. 얼굴 인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합석해서 같이 술 한잔 마실까요? 가자마자 그리고 5.18 내용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아니 누가 이러냐고요. 정황상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오늘 오전 아침인 것 같아요. 정원호 아니 아까 그 7시 반에 김종배 김종배. 있는 그거네. 거기에서 인터뷰를 할 때 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보니까 진행자가 물어봐요. 네. 저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하니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조금 네. 전에 후보님께서 기억 속에 네. 5.18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기억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합석 과정은 지금 기억을 못 하시네요? 아오.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정원호 후보가 네. 자연스럽게 합석이 됐다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아니 그좀 남일 얘기하듯이 하세요. 그러더니 또 네. 나중에 오랜 일화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합석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는 기억이 나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 전에 진행자가 얘기하기를 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고는 네. 그 후보님의 기억 왜냐하면 그런 기억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웃긴 게 저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일면식이 없는데 합석해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네. 얘기했고 정원 후보의 얘기에 따르면 네. 합석한 걸 기억을 못하지만 네. 5.18로 싸운 건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돼요? 게다가 그제 김정철 개혁신당 네, 후보도 네. 이야기를 정개를 했던 판결문에 네. 따르면 네.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원 네. 후보가 네. 심신미약을 해서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음. 그건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그러면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들 다 종합해 보면 정원호 후보는 당시에 술이 완전 만취를 해가지고 그렇죠. 모든 일들이 기억이 안 나지만 네. 하필이면 네. 내가 그 사람을 때린 피해자랑 5.18과 관련한 인식 차이로 네. 싸운 것만 기억하는 네. 어마어마하게 특이한 기억력을 가지신 분인데 네. 그게 합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국민들 대상으로 저는 기만하고 국민들 아주 우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런 파렴치한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네. 게다가 피해자가 자존감이 굉장히 상하고 네. 당시 난 5.18 관련된 얘기 한 적도 없고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정원호 후보가 대뜸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음. 그 피해자가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다. 아. 아니. 세상에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왜 피해자 탓을 해요? 아니 본인이 사과를 해. 나는 사과했는데 왜 네가 기억을 못 해? 약간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게다가 네. 캠프 측에서 네. 같이 그 피해자를 두들겨 팼던 공범을 데리고 와서 그렇죠. 다른 메시지를 그러니까 가해자를 데리고 와서 네. 공범을 데리고 와서 네. 피해자의 말을 반박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파렴치한 캠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내가 다 했어 이거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판결문 내용이랑도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그러면은 공범 말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 판결문이 있고 그 밑에 속기록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그다음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해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너무 추잡하거든. 아.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했다. 네. 그 가운데서 실랑이를 하다가 사람을 팼다. 네. 경찰들도 때렸다. 네. 경찰도 둘이나 때렸다. 그 네. 앞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 네. 네. 얼마나 끔찍한 내용입니까? 본인이 이게 본인 스스로도 너무 창피한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아. 얘기를 못 한다고 생각해요. 네. 아직까지도 본인이 공식 수상에 나와서 안 했습니다. 그 얘기 말은 못 하잖아요. 없으세요. 못 네. 하잖아요. 간원 토론에서도 패널들이 그걸 물어보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했어 안 했어 물어봤는데 말을 못 해. 네, 맞아요. 그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걸릴 가능성이 아. 높기 때문에 내가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렇죠. 아니 되게 쉬운 일 안 했음 세 글자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도 선거에 굉장히 큰 악영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오늘 뭐 초접전 여론조사도 하나 나왔고 네. 뭐 여론조사 좀 들쑥날쑥하긴 하는데 네. 네. 며칠 전에 또 조선일보에서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3% 포인트까지 이제 붙었던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주폭 사건이 국민들께 공개가 된 이후에 아주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번 주 지나고 본선 지나면 주말에는 아마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정원호 후보의 어떤 이 모순점, 해명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서 모순이 있는데 첫 번째가 5.18 인식 차이라고 했지만 판결문에는 정치관계 이야기로만 적시가 됐고 그렇죠. 피해자도 5.18 언급은 없었다고 맞습니다. 증언을 하고 있고 두 맞습니다. 번째가 사과하고 용서받았다라고 했지만 판결문엔 장량 감경이 없어서 합의와 사과 흔적이 없다. 실제로 피해자도 사과받는 적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그다음 세 번째는 재판에서는 술 취해 기억 안 난다라는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지만은 그런 사실이 술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5.18을 그러니까. 기억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결정적인 모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께 생각하시기에는? 모순을 떠나서 결정적으로 5.18이라고 하는 어떤 민주당의 본령을 네. 가지고 네. 본인의 추잡한 주복 사건을 가리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냥 후보 자체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의 모순입니다. 네. 아니 본인이 창피한 것도 알고 네. 이게 서울시장 자격이 없는 것도 저는 알겠어요. 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렇지 아무리 그리 본인이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렇지 네. 어떻게 본인이 속해 있는 그 민주당의 본령인 5.18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자기의 그 추잡한 주복 사건을 방패 삼습니까? 네. 정말 창피한 줄 아셔야죠 이거는. 그거 실드 치는 민주당 인사들도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어디나 아니면 현역 의원들 5.18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쪽팔린 줄 알아야죠. 그 당신들 당의 그 귀당의 정신 같은 거라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5.18을 이유로 될 생각을 했었을까부터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어디도 어떤 문서에도 물론 이제 그럼요. 과거 신문 기사에 한번 5.18이 이유였다라는 기사는 나오지만 어디 판결문이나 속기록에도 5.18이라는 내용은 그 언급은 없거든요. 게다가요. 네. 그 아까 전에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피해자가 국민의힘 전신정당의 민자당 의원의 비서관이긴 하지만 그 의원이 누구냐 박범진 의원이라고 네. YS의 그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네. 기억하시겠지만 네. 5.18 특별법을 제정했던 데 앞장섰던 게 YS였습니다. 그럼요. 박범진 의원도 김영삼 정부 때. 그럼요. YS 그 박범진 의원도 5.18 민주화 특별법 앞장섰다고 알고 있고 네. 본인이 모셨던 의원대로 자기도 평생 그런 신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5.18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사람과 인식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정원호 후보가 그럼 뭐 5.18 특별법 제정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5.18 관련자 처벌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러네. 그것도 이상한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역사적 맥락과 당시에 박범진 의원이 민자당이지만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만 본인이 알았으면 네. 그리고 국민들을 우습게 알지 않았으면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참 이 부분이 좀 시민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도.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정 후보 관련해서 2023년도에 그 성동구청 여성 공무원과 그다음에 정원호 후보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뭐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밝히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질론이라든지 특히나 뭐 토론을 피하는 모습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검증 차원에서 정원호 후보에게 뭐 질문해야 될 문제들이 더 있으신가요? 뭐 이거저것 있긴 한데 네. 저는 제가 정원호 후보 관련한 의혹 제기를 정말 보따리 많이 했더라고요. 쫙 이번에 많이 하셨죠. 보니까 뭐 농지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유착 의혹, 네. 그 다음에 뭐 저 수해 때 무슨 상하이 트위스트 한 거, 뭐 그 다음에 칸쿤, 그 이후에 갔던 오스틴, 그리고 그 뭐 다급에서 가급한 승진한 그분 의혹, 그리고 이번에 활용 점정으로 이 주폭 논란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정원호 후보의 밑바닥을 다 하셨다고 생각해요. 추가적으로 뭘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싶을 정도로 아니 이제 며칠 됐으니까 그 충격이 좀 가시긴 했지만 그 판결문 자체가 어디 무슨 어디 느와르에나 나올 정도의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속기록에 따르면 활극을 벌이셨던 그러니까요. 막 무슨
뭐 4명을 예. 뭐 두들겨 패고 내가 뭐 영업 다 해먹을 거냐, 네. 네가 뭐 비서관이면 네. 다냐부터 네. 시작해서 아니 그냥 이거 자체가 네. 이미 사실은 다른 후보 같았으면 아. 그리고 보통의 정치적 도의라면 네. 사퇴하고 그러니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혹을 던진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센 의혹, 더 센 어떤 도덕적 흠결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자체로 너무너무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거는.